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 2 유수열 목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던 우리 오영실 집사님이 촬영 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천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CGN TV에선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김경란입니다. 사실 이 자리 제가 길지는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고 또 목사님도 뵐 수 있고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부탁드려야죠.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를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진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얘기들을 나누면 그냥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사실 저는 이 CGN TV의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인터넷을 통해서 즐겨보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고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 나온 게스트분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보는 이들에게도 네. 참 풍성한 시간이어서 함께 보고 있는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오영실 선배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빈자리 열심히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오영실 우리 집사님이 선배님이시군요. 대선배님이시죠. 예. 저는 이제 자꾸 이 드라마를 하시니까 아나운서이셨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은 네. 오영실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요. 그쵸. 이렇게 근데 요즘에 보면요, 뭐 가수, 탤런트, 뭐 아나운서 이렇게 자신의 고유 영역을 꼭 이렇게 한 곳만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그 고유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좀 넓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예. 자, 오늘 나오시는 분도 그렇게 탤런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죠. 네,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무엇보다 의미가 있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 2에 처음으로 나오는 남자 가수분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나는 가수다에서 자문위원 역을 또 열심히 맡아주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또 인기와 사랑을 받은 분이죠. 네,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장기호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교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 두 분 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분 나는 네. 가수다에서 봤어라고 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 나는 가수다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현재 진흥형 아티스트세요. 그러시군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 나는 가수다에서 그 평을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무섭게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쌀쌀하신 분이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 같아요. 학점 잘 주는 편입니다. 네, 경제 차원에서 많이 잘 주는 편이고요.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편집의 예술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저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편집된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까 그 제가 뭐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는 건 아닌데 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는 걸 느끼고 그게 현대 대중매체의 특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장기호 교수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나의 이미지, 나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많이 왜곡됐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이미지라고 보긴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감성적이고 그런데 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은 굉장히 깐깐하고 냉철하고 이제 네네. 그냥 꼭 그런 사람으로만 보여지죠. 근데 그런 면도 저에게 없는 건 아닌데 전부 저만 보면 무서워하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출연한 가수들은 저를 보면 이제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순위 발표하고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 뒤에서 약간 푸르스름한 조명에서 제가 가수 하나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야, 저승사자 나왔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군요. 전혀 저승사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도 음악을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80년도에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네네네. 베이스도 연주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악기 연주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제 음악적인 어떤 행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리는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이제 음악하는 부서로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해군 홍보단이라는 그 전 군에서 딱 당시만 해도 18명밖에 뽑지 않는 부대거든요. 근데 선택받으셨네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부서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특수부대로 좀 알려지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음악적으로 방향을 이제 틀게 되고 제대하자마자 김현식 씨와 함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이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드라마 제작하시는 송병준 씨하고 네, 네. 광고 음악을 예, 하다가 예, 샴푸 요정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받고 제가 거기 주제가를 쓰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노래가 대중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엉겁결에 이게 내가 만들고 부른 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에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송병준 씨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이남희 씨 지금 작곡하신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울고 싶어라라는 곡으로 한참 웃고 계실 때 예, 이제 팀을 떠나셨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베이시스트로 들어가서 활동을 조금 하다가 내가 좀 크리스천 마인드가 있는 그 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때도 이제 CCM적인 마인드로 빛과 소금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5장 정도 만들고 유학을 가서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귀국하고 지금까지 쭉 이제 제 작품 활동하고 그 교육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모르는 굉장히 많은 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준비했는데 이 질문을 보시고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질문 드릴까요? 자, 나는 화가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미술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네. 예. 어떻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게임이니 뭐 굉장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매체가 많은데 네. 저희 때는 그냥 라디오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70년대 후반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었거든요. 네. 예, 특별한 매체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주변에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나한테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순수 미술보다는 좀 상업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광고 포스터 만드는 거라든지. 근데 매체상으로는 제가 이제 순수 미술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광고나 상업 디자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서 방향이 꺾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미술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제가 알고 네. 있는 뭐 옛날 가수 김민기 씨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하덕규. 조영남 씨도 그러시고. 네, 그분은 뭐 다재다능하신 분. 네, 네, 네. 하덕규 선배님도 그렇고. 아, 그러세요? 그래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이정선 선배님 통기타 치시는 예, 분도 예, 그림 예, 그리셨고 지금도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우리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비밀을 알았네요. 어떤 비밀? 제가 왜 미술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나 했어요. 이게 하나로 통하니까 이게 그런 비밀이 숨겨 있었군요. 근데 다른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말씀 잘하시고 미모가 있고 얼마나 그렇죠. 좋으세요. 근데 장기호 교수님 말씀까지 잘하시잖아요. 글쎄요, 조금 아니, 저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어떻게 때우는 거죠.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아까 그러면은 이렇게 상업 미술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면서 네. 뭔가 방향이 전환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미술을 그렇게 또 즐겨했고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음악으로 확 이렇게 턴을 한다는 게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 피아니스트 김광미 씨, 한상원 씨, 네네. 기타리스트 한상원 씨, 정원영 씨, 그리고 이제
저 초등학교 1년 후배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 오, 이제 그리고 그러세요. 작곡한 유재하 씨. 네. 지금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과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가요계의 한 흐름이 좀 글쎄 그렇네요. 말이에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때 그런 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림 얘기보다는 음악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나도 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된 그 것 같아요.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참 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쟁쟁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게 그때는 됐네요. 다 만만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다 쟁쟁해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아하. 그 전에도 혹시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재능이 좀 있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제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거의 뭐 제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까지 갔던 느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네. 그거 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어서 이제 라디오만 계속 들었죠. 근데 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방송하는 방송이 당시에 AFKN 미국 방송, 미국 방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만 해도 팝 음악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 방송을 들으면 훨씬 더 세계 속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24시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아프면서 그걸 느끼고 있었죠. 근데 아마 그때 많은 음악들을 들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걸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 귀국한 다음에 기호의 라디오라는 앨범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에 그냥 영시달만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은 AFKN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또 뭘까요? 네. 자, 2번 질문은 나는 가수다예요. 네. 자, 화가의 영역에서 이제 가수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유명해지신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가수다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출연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문위원으로 알려지게 하셨을까? 이게 정말 지금도 이제 미스테리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제 가수 그러면 노래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가수 중에 다양한 종류의 가수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싱어송라이터죠. 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도 같이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저의 관심은 전체적인 좋은 음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정말 좋은 가창력을 보여주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수들이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이 대중음악 생활을 하고 음악 교육 생활을 한 게 지금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는 현장에서 이제 연주하면서 편곡하면서 음악을 만들면서 생활했지만 나머지 15년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제 생활했는데 그 현장 경험과 이론과 실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초빙하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이제 생각이죠. 그러셨군요. 제가 어디 뭐 인물이 뛰어나거나 뭐 인격이 좋거나 그러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그렇게 작곡을 하실 때 뭐 많은 작곡가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영감이나 필링이 이렇게 왔을 때 하세요? 아니면 내가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하세요?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구나.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곡가가 또는 예술가가 또는 목사님이 그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음악을 준비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영감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베토벤이 달을 보고 그 영상 신호를 음악 신호로 바꾸어서 피아노로 작곡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공부가 있었다는 거죠, 뒤에. 그 신호가 바뀌려면. 예를 들면 일반인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설교가 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신학적인 공부가 배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일반 그 요즘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음악이라는 건 이렇게 영감만 받으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부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영상 신호가 오거나 감정적 신호가 오면은 계산이 들어가요, 여기서. 컴퓨터가 마치 동영상이 계산해서 그려지듯이. 그래서 많이 그 이론적인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감성적인 것도 생각해보고 좀 복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 진짜 새 학기에 네. 교수님 강의 수강 신청하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시는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우리 김경은 아나운서 좀 청강생으로 바꿔주십시오. 가도 될까요? 진짜. 제가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약속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세 어떤 번째. 뜻이죠? 네. 나는 교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가에서 가수의 길을 거쳐서 이제 교수까지. 네네. 어떻게 해서 교수의 길은 걷게 되셨나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학생들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네.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쪽 세계를 하나님께서 체험하는 것이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교수에 이렇게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수로 공채 이렇게 해서 올라온 후보자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고 네. 훨씬 공부한 사람들도 많은데 가장 부족한 제가 됐거든요. 저도 지금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네네. 응답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나눠볼 텐데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음악을 하셨던 그동안 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의 좀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찬양 네. 어떤 찬양을 주로 드리시는지 좀 제가 듣고 싶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행복하고 항상 네. 즐거울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들어가 네. 보면. 에디슨이 예를 들면 전구를 발명한 그 기쁨이 있지만 네네. 2000번 이상 실패했던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당하는구나. 그러나 결국에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거의 그 힘들 때 그 위로가 되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 네. 어떤 일을 만나도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 네. 사실 저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우리 장기호 교수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교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일단 장기호 교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찬양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아, 이 찬양이 또 나의 고백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또 장 교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기게 돼서 참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는 네.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자발적으로 그러세요? 예, 자발적으로 너무 심심하니까 네. 혼자 있었거든요, 항상. 부모님이랑 있어도 별로 이렇게 대화도 많았던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들 놀 게 많은데 거기 가면 이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환등기도 보여주고 네. 빵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셨군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머니랑 같이 제 여동생이랑 같이 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고3 때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너무 과로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요. 아니요, 노느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신호였던 것 네네. 같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소위 그 방언 세례에서부터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쟤는 정말 증거를 안 주면 믿을 수 없는 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방언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은사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세계가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에 관련 서적들을 좀 많이 뒤져보기도 했죠. 그러셨군요. 예.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좀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너무 조용히 아팠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아버지도 들어오셨다 나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가족 상황은 어떠세요?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네. 제 여동생하고 둘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은 다 가족들도 교회 나가시고요. 네, 지금 뭐 다 교회 나가시고 뭐 연로하셨기 때문에 네네. 교회는 직접 못 가실 수도 있지만 음. 집에서 이제 TV로 예배 보고 이제 CGN을 통해서 네네. 꼭 예배 보기를 제가 권면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던 가정에서 아들이 네. 미술로 진로를 결정해서 멀쩡히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음악을 할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당혹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대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음악한다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음악한다는 상황하고요. 네. 지금의 음악한다는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럼요,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이제 소위 딴따라 그래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그 보통 우리 그 386 그 시대 그 부모들이 네. 하시는 말씀이 호적에서 파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제가 참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기타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근데 호적에 파가라 그러면서 기타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게 부모님의 네네. 사랑이죠. 네. 반대하시면서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걸 사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네네.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하면서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좀 아프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악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기타를요. 그래요? 절대로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기타 사주길 잘했다고 그러셨겠죠. 호적만 파가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네.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네네. 예수 믿지 마세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반대로요? 쟤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지는 교회 가니까 궁금해서 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해 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시군요. 야, 교회 뭐 하러 와? 그냥 나 혼자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한번 교회를 못 나오게. 예. 그래서 교회 문을 다 잠가 놓고요.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만큼은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게 그리울까요? 아, 이렇게 그건 예배하고 그렇죠.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근데 사실 저희 그 제자들도요. 네네. 게으른 학생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다구치면 더 안 하는데요. 야, 그냥 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때는 울면서 막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역설적이죠. 그게. 이게 사람마다 또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청개구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살짝 그런 청개구리 스타일이어 봐서 아는데 효과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현식 씨하고 또 동네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친분을 가졌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 김광민 씨, 한상원 씨 이런 분들하고 다닐 때 네. 김현식 씨하고도 다 이렇게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그 동부천동으로 여기 이동네요. 네네. 여기에 네. 지금 삼익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신용산 중학교 자리였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그 옆에 렉스 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네.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허물고 거기에 새로 이제 재건축. 김현식 씨가 사셨거든요. 네.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음악하는 거 알고 또 저는 이제 김현식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 심심하면 또 저희 집에서 잤어요. 그분이 네. 자기 집에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집이니까 들어오면 잠이 잘 오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음악을 하게 됐죠.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제 1986년에 김현식 씨와 활동을 하시다가 빛과 소금으로 또 네. 그룹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계기가 있으셨나요? 김현식 씨가 이제 그 당시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네. 활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지금도 저 혼자만 이제 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자리에서 좀 밝힌다면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김현식 씨랑 처음 음악을 하면서 당시에는 나름대로 좀 무게감 있는 뮤지션과 했잖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음악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안 해보려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하지 않으면 딴 거를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또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요. 아니요,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 내려와서요. 저는 그때 사실 음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이 실용음악 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막 나도 저거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뮤지션이나 예술가들은 비정규직자잖아요. 그렇죠. 그 비정규직자가 돼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청소년들은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것에 대한 그 좋은 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막상 뮤지션이 됐을 때 닥쳐오는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힘들어하는 걸 제가 좀 봐요. 저도 그때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음악을 정말 여긴 뜻이 있지 않거나 뭔가가 아니면 이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이제 그 지금은 드라마 제작하시는 송병준 씨를 만나서 한번 광고 음악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건 방향이 조금 다르면서 음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체험했던 것들 다 응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MBC TV의 베스트셀러 극장 네네. 드라마를 많이 받아가지고 광고 음악이랑 제작을 많이 했죠. 그때 그 황일래 감독님이 샴푸 요정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찍어갖고 오셨어요. 네네. 이 제목이 되게 상큼하고 네. 그런데 여기에 맞는 주제가를 하나 써보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요는 딱 평범한 수준의 어떤 발라드나 트로트 계열의 가요가 많았어요. 네. 근데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조성을 여러 개 섞어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줘보자 해서 샴푸 요정을 딱 만들어서 제가 일단 그 가이드 보컬, 그러니까 가수가 부르기 전에 네. 너가 이렇게 불러야 돼. 흥얼흥얼하면서 먼저 이렇게. 그걸 딱 불렀는데 네. 감독님이 그걸 딱 들으시더니 야 그냥 이거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수도 아닌데 네. 제가 지금 언급결의 가수가 되는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TV에서 그게 방영이 딱 된 다음에 방송국으로 전화가 많이 왔대요. 이게 누가 만든 노래고 네. 누가 부른 거냐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그 곡을 듣고 있으면 막 샴푸 냄새 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히트하면서요. 그때 환경 문제로 합성 세제 쓰지 않는 운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좀 빛을 발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부른 노래도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전혀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 더 대중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도 항상 하나님이 왜 날 이쪽으로 이끄시는 건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끄시는 게 또 지금은 이제 학교 쪽까지 가는 것까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언제 제 방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호 교수님이 만든 대중음악도 참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데 그 MBC의 캠페인송도 하나 작곡하셨죠. 네네네. 예, 제가 항상 그걸 들으면서 그 제 뒷조사를 다 하셨네요.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네. 우리 인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네. 야, 저거는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에서 캠페인송처럼 우리 인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참 좋은 건데 누가 작곡했을까 항상 궁금했었어요. 지금도 지금 나오는데요. 네네.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991년도에 네네. MBC의 잘 아는 형님이시면서 PD이신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작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근데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은 몇 초, 요 부분은 몇 초, 그걸 꼭 맞춰달래요. 근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제가 그거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난 그 프로덕션이 되어 있는 SM 기획기 초창기 녹음실에서 네.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기계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또 성악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또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PD 형님께서 그냥 잠깐만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만 해가지고 뭐 한두 달 쓰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분이 그 PD상을 받으셨어요.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잠깐만 쓰겠다고 만든 잠깐만이 지금 벌써 20년이 넘게 지금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보컬이 장기호 교수님의 그게 버전이 아내. 두 개인데요. AM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 집사람 거고 나중에 2000년도에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네. 그 CCM 가수 오캅이라는 CCM 예, 가수가 네. 다시 한번 불러서 그 버전은 이제 FM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군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듣던 네. 그 곡입니다. 저 막 이렇게 떠올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히트곡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생각을 해봐요. 그 노래는 다 알잖아요. 그럼요. 20년 동안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의 또 하루에 여러 번씩 나오거든요. 그 시각마다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돌연 모든 걸 탁 중단을 하시고 유학길에 오르십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것은 이제 예고됐던 일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981년도부터 이제 한상원, 정원영 선배를 만나면서 이제 버클리 음악대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먼저 이제 가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부모님이 일찍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늘 놓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그러니까 15년 만에 제가 유학 떠나기 전해 보니까 딱 4년 정도 이렇게 유학할 수 있는 액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런 게 네. 큰 돈인데, 그죠? 꽤 벌었죠 그때. 네. 예. 근데 이제 누가 야 지금 집 사놔라. 지금 집 사놓으면 막 올라가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또 가서 공부하냐고 그랬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딱 오는 게 지금이다라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과 그 자아도취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자아도취는 그 생각이 들어와서 금방 없어지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확신은 끝까지 그게 가요. 그 생각이. 네. 근데 계속 아침에 일어나도 너 지금 가야 돼. 근데 그게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 이제 기회인 것 같다. 이제 지금 못 가면 나는 못 간다라는 생각에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냥 미련 없이 그러셨군요. 떠나게 됐죠. 그때가 결혼하시기 전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네, 네.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사실 부모님은 이제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뭐 같이 가도 좋다. 네, 뭐 같이 가길 원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저는 지금 그 유학 가 있던 5년의 그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제가 경제가 넉넉하거나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북에서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네. 친척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또 제가 기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누구 한 분이 건강에 안 좋으시거나 우리 가족에 누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싸들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으니까 나 완전하게 마무리 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셨군요. 참 그 당시에 그 유학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더군다나 지금은 저희들이 버클리 그러면 잘 알죠. 네, 뭐 이제 싸이도 잠깐 네. 몸담고 있던 학교고. 근데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지만 사실 그때 오히려 없고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더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아마 기회가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유학을 딱 가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동료들이, 유학생들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중도에 가는 학생들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랑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만 가는 학생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닌 거라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97년도에 IMF가 왔었잖아요. 네. 제가 95년서부터 99년까지 있었는데, 아, 바로 그 기간이었군요. 예, 그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유학을 100명이 가면 제가 그때 그 주변의 상황으로 보면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많이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걸 제가 보고 야 이게 그냥 마무리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은 거기 도서관에 이렇게 바닥이 거기는 보통 카펫으로 돼 있잖아요. 네. 구석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막 여러 가지 그 영감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루를 움직였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거기 한국인 학생들이 한 200~300명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국인 기독학생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 좋은 그 후배들하고 같이 또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후배들도 있어서 같이 이제 이 기독교 학생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세요. 참 하나님이 지금은 있는지 얼마나 모르겠어요. 기뻐하셨어요. 네. 장 교수님께서 샴푸의 요정도 만드셨고 이렇게 뭔가 추구하시는 음악의 세계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음악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자기의 음악적인 그 메시지를 표현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했어요. 저의 음악은 RICH, rich인데 네네. 풍성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R은 로맨틱, 네. 이 낭만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로맨틱한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로맨틱한 게 나의 첫 번째 음악 신념이고 그다음에 I는 intelligent, 좀 지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요. 막 그냥 나가는 그런 음악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의 그 달란트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C는 charismatic.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노인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네. 좀 기름 부심이 있고 기름 어떤 부음 은사가 받고 있는. 네네네. 제 음악을 듣고 좀 감동을 받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 H가 해피. 해피.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네. 진짜 듣기만 음악에, 해도 행복해져요. 예. 글쎄 말이에요. 제가 말은 잘해요. 아니 근데 음악도 잘하신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꼭 가사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다윗이 연주만 했을 때도 네.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났다라는 그런 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꼭 거기에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좀 변화가 있고요. 네.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부드러움을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리치한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음악 앞으로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다라고 네. 고백하셨는데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이때가 정말 감사했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그 감격의 눈물은 이제 결혼식이죠. 네. 그러세요? 저는 사실은 그 부잣집 그 아내를 맞은 것보다 목사님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그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네. 저는 어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냐면 그 경제적인 거나 학력적인 거나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 보고 선택해 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대에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학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기도가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알게 모르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처갓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장기호 교수님 나와서 지금 아름다운 얘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 방청객분들 가운데 좀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두렵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좀 자, 질문해 네,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주섬주섬 드신. 네. 예, 교수님은 직접 노래하시는 것과 지금 교수로 가르치시는 일 중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면서 쉬운 질문인데요. 그 가르치는 것을 테크닉으로 보지 않고 아트로 볼 경우에는 음악하는 것과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학생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이것을 기술을 넘어선 예술을 생각을 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저에게는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그중에도 하나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음악이죠. 왜냐하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가 됐거든요. 제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수록 훌륭한 교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실 저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말은 잘한다고요. 어디 이렇게 흠 잡을 데가 없죠. 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그 얘기에 네.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있어요. 네네. 있는데요. 그 제가 작년에 나가수를 통해서 단순히 있던 가수들의 어떤 그 기량이나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방송이 제작되는 과정과 그 국민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이제 미래학자가 앞으로 지식과 정보의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홍수 같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불명예스러운 게 1등이란 말이죠. 네. 근데 특히 자살 같은 거는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도저히 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이 왜곡되어 있는 진실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인물이 아닌데도 외부적으로 막 그 완고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또 제가 실용음악과 교수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물어보면 뭐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네, 연예인들이 그렇죠. 예, 제일 1호죠.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 만약에 100명을 뽑으면 4, 5천 명씩 온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많은 학생들이 비정규직이 뭔지 알고 과연 들어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 편집되어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화려한 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감당해내야 된다 그것을. 예,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지혜 없이는 지금
더욱더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광고도 나왔어요. 왜 모두들 다 노래하려고 그러냐, 다 가수하려고 그러냐, 지금 과학자도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예. 실제로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나 이런 예체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정말 비정규직자의 서름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내가 볼 때 쟤보다 더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데 하고 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깊게 신중하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분명히 이 문화선교 쪽에 사명이 있는 거는 지금 확실히 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열매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39년째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모세 너 좀 간증 좀 해라. 근데 저 지금 간증할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지금 뚜렷하게 하나님한테 내놓을 만한 뭐 인간적인 열매라든지 뭐 영적인 열매나 이런 게 없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부끄러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 제 뒤를 이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치, 그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고 그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참 그리고 또 이 나는 가수다에서 봤던 네. 약간 그 냉철한 그 교수님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따뜻한 감성을 갖고 계시고 정말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아주 인간 장 교수님을 아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네. 그 아름다운 따뜻한 감성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